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공개된 스타일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메뉴가 생겼죠. 스타일 크리에이터 베타라고 생겼고, 그 전에 미드저니가 메뉴 배열을 살짝 바꿨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고, 어세틱이라고 해서 미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기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룹핑을 살짝 했어요. 이후 컨텐츠에서 다룰 유저 프로필도 여기 같이 생겼는데, 이것 말고도 숨겨진 몇 가지 편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유저 프로필과 숨겨진 몇 가지 편의 기능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공개된 스타일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미드저니는 기능이 새로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써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설명을 잘 안 읽으시죠. 간단한 기본적인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몇 단계만 거치면 프롬프트에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스타일 크리에이터의 핵심 기능인 거죠. 방법은 첫 번째로 아래의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프롬프트를 넣고 입력을 해라 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는 스타일 그리드가 주어지면 선호사항을 선택해서 제출을 해라. 세 번째로 완전히 새로운 맞춤형 스타일로 프롬프트가 생생하게 표현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무언가 지켜보기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번째로 완벽한 스타일을 찾을 때까지 스타일을 계속 다듬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 refine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주의사항이 같이 써 있는데, 스타일이 안정되려면 약 5번의 반복이 필요하고 5번에서 15번까지는 많은 개선이 되고 15번 이후에는 뉘앙스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입력창이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타일 크리에이터로 스타일을 생성하기에 앞서서 일단 머릿속에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목표의 스타일을 설정해야 되는데, 만화로 할 거다, 실사로 할 거다, 애니메이션으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이번 시간 저의 목표 스타일은 심플라인 만화 스타일 그림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하시고 프롬프트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스타일 크리에이터를 처음에 배워가는 과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후에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프롬프트 혹은 P코드, 다른 srf 코드까지 활용을 해서 풀 스펙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배우실 때는 간단한 프롬프트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간단한 프롬프트를 이번에는 큐트캣을 사용할 거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쪽에 보시면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 이미지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 그리고 특이하게 시드 값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시드 값은 이미지 생성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랜덤하게 주어집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의 특징인데, 처음 시작하는 이미지에 시드 값이 노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드 값은 랜덤하게 발생한 게 맞는데 표시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 시드 값은 오토로 생성이 되고 파라미터 창에 표시가 안 되는데, 이후에 배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그 대표 이미지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여기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이미지, 썸네일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썸네일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아이콘이 2개가 나와요. 롤오버 했을 때 나타나는 2개의 아이콘 중에 하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오른쪽 화면에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이미지는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고, 실제 056번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에 이렇게 9장의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얘의 소스는 스타일 익스플로어에 장착된 srf 코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보여지는 이미지는 포트레이트라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2대3의 비율로 아까 보셨던 056번 srf 코드를 가지고 생성된 이미지예요. 이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엔 랜드스케이프라는 프롬프트로 이렇게 입력된 거죠. 인물이고 배경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스틸라이프라는 프롬프트. 이 스틸라이프가 정물화를 의미해요. 스틸라이프에 AR 2대3의 sref 코드가 056번이 들어가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고, 미드저니에서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이미지를 장착할 때 이런 이미지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줄은 핫컵 오브 커피라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거고, 트리 로고 만들어지고 하우스라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 줄은 애니멀이고요. 스트리트 씬이라고 해서 길거리 풍경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미지는 세일보트라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 아셔야 될 건, 우리는 프롬프트가 큐트캣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런 9장의 다양한 이미지들에서 동물이 보여지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고양이라고 입력하니까 고양이가 비슷한 애니멀로 생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여지는 거고, 여기 보이는 모든 썸네일이 각각의 sref 코드로 애니멀이라고 생성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에 큐트걸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실제로 첫 번째 포트레이트로 생성된 이미지들이 썸네일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sref 시드 같은 경우엔 포트레이트라고 입력하면 이런 남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코드는 이런 여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포트레이트라는 프롬프트 자체가 인물화 정도이기 때문에 성별이 정해지지 않고, 어떤 썸네일 같은 경우엔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청년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소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같은 프롬프트, 같은 파라미터에 오직 sref 코드만 다른 내용입니다. sref 코드가 가지고 있는 게 단순하게 이런 특별한 기법이나 만화 그림체 이런 것을 넘어서서 디폴트로 성별과 나이, 인종들과 분위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계했을 때 처음에 포트레이트와 랜드스케이프가 이 두 개가 쌍이에요. 해당 sref 코드로 인물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배경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쌍은 실내에 있는 오브젝트인데, 첫 번째는 스틸라이프라고 해서 정물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핫컵 오브 커피라고 해서 커피컵을 보여주는 거죠. 실내에 있는 정물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쌍은 트리와 하우스로 야외에 있는 정물입니다. 좀 더 규모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번째 쌍은 애니멀과 스트리트 씬입니다. 포트레이트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인물이 아닌 무언가 살아있는 생물들을 이런 애니멀로 표현을 한 거고요. 랜드스케이프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이렇게 사람들과 배경이 나오는 내용을 스트리트 씬이라는 프롬프트로 표현을 해서 이 이미지들을 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056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의 전형적인 부분을 4개의 쌍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는 8개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화면이 모바일로 들어가면 3x3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3장, 3장, 2장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빨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추가된 게 이 세일보트입니다. 이 세일보트 프롬프트를 보면서 미드저니답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육지 풍경이 스트리트 씬이라면 세일보트 프롬프트가 보여주는 건 바다의 풍경과 바다에 오브젝트가 들어갔을 때 어우러지는 풍경들을 보여줘서 나름 컨셉과도 맞는 결과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 화면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수많은 것들은 sref 코드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후에 프롬프트의 스타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엔 이 프롬프트에 맞춘 스타일을 보여주긴 하는데, 예시에서처럼 큐트캣인 경우엔 특별한 스타일을 보여줄 수가 없고, 일단 애니멀로 된 썸네일을 랜덤하게 보여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스타일 크리에이터로 스타일을 생성하다가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 이렇게 하트가 나와요. 그래서 하트에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아까 보셨던 3x3짜리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하트를 클릭을 하시면 하트가 표시가 되고 이후에 스타일 익스플로어의 라이크 탭에서 해당 스타일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트 옆에 보면 트라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트라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썸네일에 트라이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도 이 화면에는 특별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어요. 트라이를 누르게 되면 실행은 이 크리에이트 탭에서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큐트캣이라는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로 생성이 되고 특이한 점은 우리가 처음에 생성한 이 시드 부분이 그대로 따라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기존의 시작 이미지의 프롬프트와 시드 값까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선택했었던 그 스타일의 srf 코드가 입력이 돼서 실행이 되고 또 다른 코드가 입력이 돼서 실행이 된 이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트라이 기능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로 이런 스타일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감이 좀 안 잡힐 수 있어요. 지금 예시해 보이는 이 스타일과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엔 대략적으로 바로 감이 잡히실 텐데 화면에 있는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지? 라고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이럴 때 요 트라이를 실행을 시켜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나의 프롬프트에 해당 srf 코드가 적용되면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는지 프리뷰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프리뷰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곳에 생성되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이 크리에이트 탭에서 이미지 생성으로 생성이 돼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생성 시드를 고정시키는 이유는 현재 이 이미지를 생성한 고정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고정을 시키고 똑같은 상태에서 srf 코드만 다르게 입력해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프롬프트와 파라미터, 시드까지 고정을 시키고 변화되는 스타일 코드만 변화를 줘서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방법은 srf 코드의 스타일을 비교할 때 종종 쓰는 방법인데 나름 고수들의 팁이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를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미드저니는 많은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준비된 9장의 이미지 중에서 프롬프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썸네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마우스를 오버를 하면 여기에 큰 이미지로 보여지고 지금 예시에서는 우리는 고양이를 만들고 애니멀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대략적인 감이 잡힐 수 있는데 프롬프트가 좀 더 복잡해지거나 사람과 동물이 합쳐져 있는 경우 이럴 땐 어떻게 나타낼까가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하트에 마우스를 오버를 해서 다양한 9종류의 경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래도 감이 잘 안 잡힌다 라고 하면 해당 프롬프트와 해당 srf 코드를 함께 실행을 시켜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기능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기능은 이후에 여러 개의 srf 코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감이 안 잡힐 때 이런 식으로 srf 코드 두 개를 같이 실행을 시키고 시드를 고정시켜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직접 생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자동 기능이 없고 이렇게 생성을 해보시면 내가 두 개의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이 정도가 되는구나 정도라고 감을 잡으라고 지원되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18개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 화면을 와이드로 좀 더 늘리면 이게 총 24개의 스타일이 보여집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의 원래 기능은 요 스타일과 요 스타일, 요 스타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기능을 익힐 때는 스타일을 한 개만 선택하시고 리파인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리파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에 방금 전에 선택한 스타일을 섞어서 만들면 요게 나온다. 개념적으로 이 이미지에 무언가를 섞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 스타일을 섞어서 나온 게 이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이 스타일과 비교해 보시면 해당 스타일이 적용된 고양이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서 크리에이트 탭을 확인을 하게 되면 리파인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리파인 스타일 같은 경우엔 스타일 크리에이터에서 생성된 결과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좀 특이한 표시가 있는데 스타일이라고 하고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과정을 통해서 스타일 크리에이터에서 생성된 스타일이 이겁니다. 숫자를 보시면 기존의 srf 코드의 범위인 42억 9천보다 큰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 표시되는 파라미터 이름은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이전에 srf 코드로 생성된 이전을 보시면 srf라고 표시되고 숫자가 표시되는데 여기는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되고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입력창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srf라고 하며 해당 숫자가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부터 42억까지를 미드저니가 생성된 스타일이라면 스타일 크리에이터로 생성되는 스타일은 그 이후에 번호의 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스타일 코드가 843번이라고 해서 844를 입력하게 되면 없는 스타일 코드다 라고 에러가 나요. 0부터 42억까지는 기존에 이미 차 있는 네임스페이스고 그 이후의 번호의 스타일 크리에이트를 할 때마다 번호를 하나씩 배정하는 형식입니다. 화면을 와이드로 잡아서 큐트캣으로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리파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스타일이 적용된 게 이 결과물인 거예요. 실제 srf 시드가 바로 적용된 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 코드가 생성이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리파인을 누르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시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리파인을 누르면 이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나온 결과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물에 이 스타일을 더하면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얼 미니멈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5번 이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크리에이트 탭에서 확인을 하면 이런 생성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를 시작할 때 처음 이미지가 여기인 거고 스타일 하나를 선택을 해서 리파인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스타일 코드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엔 이런 거에 생성이 되고 스타일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이후에 여기가 네 번째고 여기가 다섯 번째가 됩니다. 실제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이 이미지들 중에서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심플 라인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나머지 스타일들 중에서 백으로 있는 심플 라인이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어요. 실제로 사용이 익숙해지시면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잡으신 다음에 리파인을 작업을 하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시 보여드리려고 첫 번째 제시된 스타일에서 요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제시된 다른 스타일들을 보면 굉장히 방향성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이후에 선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시된 스타일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없으면 여기 보시면 스킵 그리드라고 있죠.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 전체 스타일이 전체가 리프레시가 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스킵 그리드를 여러 번 사용하셔서라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방향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스타일이 리파인이 돼서 나온 결과물을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플하긴 한데 너무 디테일이 없는 건 아닌가?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디테일이 좀 있는 요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다시 리파인을 한 겁니다. 이후에 나온 이미지를 보면 외곽선 부분에는 디테일이 추가가 됐는데 그래도 디테일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디테일이 좀 있는 흑백 스케치 스타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일을 보시면 디테일은 있긴 한데 전체적인 면 느낌으로 이렇게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더 선이 강조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리파인을 실행을 합니다. 나온 스타일을 보면 선이 심플한 건 맞아요. 선이 심플한 건 맞는데 너무 좀 도드라지나? 라고 해서 디테일이 높은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리파인을 다시 누른 겁니다. 그래서 도달한 스타일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심플한 거 계속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화면에 보면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로 단순한 이미지 스타일로만 계속 선택을 해서 리파인을 하게 되면 고양이를 표현하는 표현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력이 떨어진 스타일 같은 경우엔 이후에 다양한 표정을 묘사한다든지 고양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고양이가 웃을 수도 있겠죠. 이런 디테일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심플하게 가지만 복잡한 쪽 갔다가 심플한 쪽 갔다가 복잡한 쪽 갔다가 심플한 쪽 가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스타일을 선택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얻는데 유리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들을 보시면 스타일 코드가 매번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뭔가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코드를 하나 만든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 실행되고 코드 하나 만들고 이거 베이스로 한 번 실행돼서 코드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든 실행할 때마다 코드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최종 도달해야 될 하나의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중간과정 코드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중간과정 코드들이 이거 쓸만하겠다라고 하면 챙겨서 쓰셔도 되는데 미드저니가 설계한 내용은 이렇게 중간과정 코드는 버린다 정도라고 설계된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화면에 24개 보이고 있는 그리드가 10개로 줄어듭니다.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전에 24개로 바뀌게 되고 가로 비율에 따라서 24개가 다 보일 수도 있고 18개나 15개가 나눠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니터에 따라서 보여지는 스타일이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팁은 이 10개 스타일 선택에서 초반에는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타일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24개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보시게 되면 이 스타일 하나마다 사실은 9장의 이미지가 더 추가로 있는 거죠.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10개의 스타일에서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리프레시 하셔서 계속 원하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돼요. 좀 더 큰 화면에서 좀 더 스타일이 선명한 걸 구분하시는 게 처음에는 유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번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다 라는 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크리에이트 탭에 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 생성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탭에 가면 이렇게 생성된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서가 따로 써 있진 않은데 크리에이트 탭의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이게 10번째 리파인으로 만든 거고 그러면 그게 9번째 리파인으로 만든 거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8번째 리파인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10번째 생성된 스타일이 있는데 이 스타일을 가지고 조금 복잡한 프롬프트로 실행을 시켜봅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에 사용하는 게 큐트캣인데 배경을 좀 보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큐트캣 인 더 파크라는 프롬프트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 8번째 코드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10번째 코드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10번째 스타일 같은 경우엔 그림체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프레임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지 4장 중에 프레임이 들어간 게 3장이니까 이 스타일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추가될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보면 9번도 이렇게 프레임이 추가되고 8번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프레임은 추가가 안 되죠. 그러면 8번까지는 프레임이 추가가 안 되는데 8번에서 9번을 가고 9번에서 10번을 갈 때 요 선택되어 있는 스타일 누군가가 요 프레임을 만드는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에서 확인을 하시면 8번에서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9번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에 프레임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8번까지 왔는데 거기에 이 스타일을 추가했더니 얘가 프레임을 만드는 경향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문제를 확인했으면 이 오른쪽 바에서 이 8번을 클릭을 해보시면 8번에 더해진 이 스타일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표시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래쪽에 있는 스타일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리파인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9번이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있었던 9번과 10번은 없어지는 겁니다. 8번 이미지에 이 스타일을 더해서 새로 만든 스타일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미지도 보면 일단 프레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4장의 이미지 중에서 한 장이 프레임이 나오면 이거는 그래도 살릴만 할 것 같아요. 9번에서 이 스타일을 선택하고 다시 리파인을 시켜서 새로운 10번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얻습니다. 보시면 생각했던 대로 프레임도 없고 깔끔한 선과 내부의 디테일도 잘 표현된 스타일이 완성이 됩니다. 해당 스타일로 다시 큐트캣 인더 파크를 실행을 시키면 제가 원하던 대로 이렇게 심플한 그림체에 프레임이 없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사실은 여백으로 프레임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 종류의 이미지들은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일부러 여백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과죠. 근데 문제는 해당 스타일을 큐트독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일단 2장은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실사 이미지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얘는 갑자기 이렇게 컬러가 살짝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약간 부족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프롬프트에 보강을 해서 심플라인이라고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심플라인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긴 합니다. 고양이 이미지와 강아지 이미지를 비교를 하면 굉장히 한 그림체로 비슷한 디테일로 잘 만들어진 결과물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일을 심플라인 프롬프트와 함께 이렇게 srf 스타일로 사용하셔도 돼요. 프롬프트에 이렇게 추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srf 스타일만 사용해도 이런 거 안 나오는 걸 만들고 싶죠. 이럴 때는 같은 방법으로 몇 번의 과정을 좀 더 거칩니다. 그래서 15번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미지가 요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스타일로 큐트캣 인더 파크와 큐트독 인더 파크를 입력을 해보면 같은 그림체와 같은 디테일로 배경에 특별히 컬러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공지되어 있는 유의사항, 스타일이 안정화되려면 약 5번의 반복이 필요하다. 1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5번에서 15번까지는 많은 개선이 된다. 이 소리는 많이 흔들려서 스타일이 개선이 되는 거고, 약 15번 정도까지 이렇게 다듬어 줘야 실제로 보신 것처럼 일관성이 높은 스타일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번 이후에는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를 찬찬히 뜯어보면 그 페이지 하나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충분히 익숙하신 상태면 상관이 없겠지만,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타일 크리에이터를 복잡하게 스타일을 섞다 보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제시해 드리는 요 5가지 목표 스타일을 일단 설정을 해서 나는 어디로 가겠다 라는 스타일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롬프트로 큐트걸, 큐트캣, 큐트독 한두 단어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실히 눈에 익히는 결과물로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이론상은 24개도 한꺼번에 선택은 가능합니다만 한 단계마다 스타일은 1개씩만 선택을 해서 리파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UI도 10개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너무 복잡하지 않은 화면에서 선택하시는 게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약 10번 정도에서 중간 점검을 하신 다음에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파악해서 8번째 과정에서 다른 선택으로 다르게 스타일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 15번 정도의 리파인을 하면 일관성이 쓸만한 괜찮은 스타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스타일 크리에이터와 좀 친해지는 방법이니까 천천히 사용하시면서 스타일을 눈에 익히시는 걸 먼저 중점을 두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 크리에이터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42억 개의 srf 코드도 다 못 쓰는 입장에서 이론적으론 무한대를 생성할 수 있는 이 스타일 크리에이터라는 걸 내놨는데, 이 스타일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엔 미드저니에서 말하고 있는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사용을 해야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긴 할 건데, 일단 스타일 크리에이터 사용법을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만 컨텐츠로 다뤘고, 이후 시리즈로 스타일 크리에이터를 좀 더 파워풀하게 P코드와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내 프롬프트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다양하게 걸고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걸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미드저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스타일이 굉장히 거대한 개념이라서 앞으로 여러 개의 시리즈로 다룰 예정인데, 중요한 건 나중에 파워풀하게 쓰고 싶으시면 일단 기본 먼저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발자국 단어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인데 대문자 스타일입니다. 한동안 제 채널에서 굉장히 여러 번 다룰 미드저니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 예전 영상에 스타일 레퍼런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보면 미드저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스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문자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범위의 대문자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스타일 크리에이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타일은 모두가 대문자인 아주 큰 스타일입니다.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앞으로 다뤄질 스타일에 관련된 예고편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발자국 단어 스타일과 함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이 됐습니다. 와! 유튜브 시작한 지 딱 4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이고 5,000분의 구독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구독자 5,000명 됐다고 축전을 보내주셨는데 다들 6,000을 향해 고고라고 써있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